파리대왕 윌리엄 골딩 지음. 파리대왕은 냉전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대표 작가 윌리엄 골딩의 작품입니다. 광기 어린 불안과 공포가 도사리는 이분법적 사회의 축소판이라 하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결함에서 사회 결함의 근원을 찾아낸 섬뜩한 우화입니다. 윌리엄 골딩의 첫 장편이자 출세작인 파리대왕이 나온 것은 1945년입니다. 그의 나이 45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핵무기라는 엄청난 파괴력을 알게 된 냉전 시대의 회의적 분위기에서 당시 파리대왕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파리대왕은 냉전 시대였기에 작품성을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냉전 시대가 끝난 지금 현대인에게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념이 달라서 아니라 믿는 종교가 다르고 조상이 다르다고 해서 총을 쏘고 미사일을 퍼붓습니다. 오히려 냉전 시대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핵무기를 어느 미치광이가 사용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까지 생겨납니다. 광기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 문명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책 파리대왕을 읽다 보면 공포가 가져다주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인간을 광기로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무인도의 불시착한 소년들의 공포심을 자극한 짐승이란 존재가 바로 고대인들이 창조해낸 신과 닮아 있습니다. 오해와 공포가 만들어낸 짐승이란 존재는 마치 죽음이란 공포와 불안을 매개로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아브라함의 새 종교, 즉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와 닮아 있습니다. 파리대왕에는 야만스럽고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잭과 그 일당들이 성가대가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비행기가 어느 무인도에 추락하며 생존 소년들이 하나 둘만 나며 전개됩니다. 렐프와 눈이 좋지 않은 돼지, 성가대 대장 잭을 필두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대부분 5살에서 12살에 이르는 소년 집단으로 투표를 통해 렐프를 지도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의 대화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뱀 같은 것을 어떻게들 할 작정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야. 렐프가 웃었다. 딴 소년들도 따라 웃었다. 꼬마 아이는 점점 더 약호가 죽었다. 뱀 같은 게 뭔지 얘기를 해보아. 이 아인 이제 짐승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짐승 같은 거라고? 뱀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크대. 그걸 보았다는 거야. 어디서? 숲속에서. 어린 꼬마 아이가 짐승을 보았다고 하는 이 대화는 마치 하나님을 만났다느니 귀신을 보았다느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름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착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짐승 같은 것, 뱀 같은 것을 보았는데 오늘 밤에도 또 오느냐고 이 아이는 묻고 있어. 하지만 짐승 같은 것은 없어. 그것이 아침에는 밧줄 같은 것이 되어가지고는 나무에 올라가 매달려 있었다는 거야. 오늘 밤에도 또 오느냐고 묻고 있어.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를 않았다. 훨씬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렐프는 두 손을 머리칼 속으로 쑤셔밀고 재미와 노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꼬마 아이를 바라다 보았다. 공포와 불안이 조금씩 조성되고 있습니다. 죽음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 짐승이 어쨌다는 거야? 이상한 일이 퍼시빌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하품을 하며 비틀거렸다. 잭이 그를 잡고 흔들었다. 짐승은 그래 어디 살고 있어? 잭에게 잡혀있는 퍼시벌은 축 늘어졌다. 참 영리한 짐승이군. 하고 조롱조로 돼지가 말했다. 이 섬에서 숨을 수가 있다면 말이야. 잭은 안 가본 데가 없어. 대체 짐승이 어디서 살 수 있다는 거야? 짐승은 무슨 놈의 짐승이야? 퍼시벌이 무어라 중얼거리더니 모두들 다시 웃었다. 렐프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무어라 하는 거야? 잭은 퍼시벌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나서 그를 놓아주었다. 노연한 퍼시벌은 꼬마 동료들 사이에 마음 편히 둘러싸이자 크게 자란 풀밭에 나동그라진 채 잠이 들어버렸다. 잭은 목청을 가다듬고 예사롭게 전가를 했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거야. 이런 공포와 불안은 결국 분란을 이끌어내고 결국 분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보이지도 않고 존재 유무도 확인되지 않은 신을 위해 인간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 짐승을 죽여라.
목을 따라 피를 흘려라. 그놈을 죽여라. 막대기가 내려 퍼부어지고 새로 원을 그린 소년들은 함성을 질렀다. 그 짐승은 원형의 한가운데서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짐승은 고함 소리에 지지 않으려고 산에 있는 사체에 대해서 무엇라고 자꾸만 소리로 떠들어댔다. 짐승은 허우적거리며 앞으로 나가 원형을 꿰뚫고 가파른 바위 끝에서 물가의 모래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곧 소년의 무리는 물밀듯이 그 뒤를 밟고 바위를 내려가 짐승에게로 뛰어내렸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고 주먹질을 했다. 물어뜯고 살을 찢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이빨과 손톱으로 핥힐 뿐이었다. 혼자일 때는 양처럼 얌전한 사람도 광기에 젖은 무리에 속하게 되면 짐승처럼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공격한 대상은 정말 짐승이었을까요? 돼지야? 응? 그건 사이먼이었어. 아까도 말했잖아. 돼지야? 응? 그건 살인이었어.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자 소년들은 안전을 위해 좀 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됩니다. 마치 경제가 불안해지면 강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정치꾼들 목소리와 같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왜 군인이나 검사 출신 대통령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고전을 읽지 않으니 이용당하기 딱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무엇인가가 오두막 뒷곁에 부딪히며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한동안 돼지는 가만히 있었으나 천식의 발작을 일으켰다. 새우등을 한 채 다리를 내던지듯 하여 나뭇잎 사이에 낮아빠졌다. 렐프가 그에게서 몸을 굴려 떨어져 나갔다. 다음 순간 오두막 입구에서 독살스러운 호통 소리가 나고 몇 사람이 쿵쿵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누군가가 렐프의 몸에 걸려 넘어졌다. 돼지가 있던 구석은 순식간에 으르렁대는 소리, 넘어지는 소리, 주먹질과 발길질 소리에 난장판이 되었다. 렐프는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다. 이어 렐프와 10명은 됨직한 딴 패거리들은 거로 어울려 뒹굴었다. 주먹질이 오고 가고 물어뜯고 핥히고 하였다. 그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마구 굴렀다. 누군가의 손가락이 입안으로 들어오기에 마구 깨물었다. 제게 패거리들이 렐프의 무리들을 공격한 겁니다.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어떤 지도자가 좋은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라를 가진 애가 좋아. 렐프. 나팔 같은 것을 가진 애를 대장으로 삼자. 이어서 렐프와 잭이 대화를 나눕니다. 잭은 성가대를 맡아보는 거요. 성가대는 내 생각엔 뭐가 되었으면 싶으냐? 사냥부대.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이 있어. 그건 어른들이 우리를 구해주는데 협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배가 섬 가까이로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산 꼭대기에 연기를 올려야 해. 봉화를 올려야 한단 말이야. 봉화를 올리자. 누가 성냥을 가지고 있냐? 잭이 갑자기 손가락질하였다. 저의 안경. 그걸 화경으로 쓰면 돼. 도망칠 사이도 없이 돼지는 둘러싸였다. 잭은 잠시 생각을 한 뒤에야 비로소 구조가 무엇인지 상기해낼 수가 있었다. 구조라고? 물론이야. 그러나 여전히 난 멧돼지를 먼저 잡고 싶어. 그는 창을 얼른 쳐들어 땅에다 콱 박았다. 불투명한 광기가 다시 그의 눈에 서렸다. 렐프는 앞으로 늘어진 금발의 머리카락 사이로 흠잡을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저 상관없어. 너희 사냥부대가 봉화만 저버리지 않는다면. 또 그놈의 봉화군. 렐프는 구조를 위해 봉화를 살리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고 잭은 고기를 먹기 위해 사냥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렐프와 잭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충돌을 빚게 됩니다. 마치 미국과 중국, 서방과 러시아 맞붙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잭에게 합류한 소년들은 짐승에게 겁이 나 있다는 표정을 감추기 위해 얼굴에 가면처럼 알록달록 색을 칠하고 함께 뭉쳐다닙니다. 그러한 모습은 마치 서울역과 광화문 등 여기저기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교인들과 노인네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파리대왕의 어느 대화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하고 멈칫거리며 그는 말했다.
아마 짐승이 있는 것인지도 몰라. 모두들 사납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랠프는 놀라워하며 일어섰다. 사이먼, 너마저도 이 얘길 고지 듣냐? 잘은 모르겠어 하고 사이먼이 말했다. 숨이 막힐 듯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고함 소리에 폭풍이 일었다. 앉아. 닥쳐. 소라를 잡아. 제기랄. 닥쳐. 랠프는 소리쳤다. 사이먼의 말을 들어. 그가 소라를 잡고 있으니까. 내 말은 짐승은 아마 우리들 자신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맞습니다. 짐승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즉, 신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전 파리대왕을 통해 골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짐승, 곧 신이 우리 이웃이요, 이웃 국가의 국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평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고전 여행 파리대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